예산 과연 어떻게 짤지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틀 땡겼어요. 예, 예. 국정화 확정 고시요. 그래서 예, 예. 이제 이 야당이 예결위 보이콧 선언을 했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예결 특위 활동을 포함한 뭐 전체 보이콧 그런 분위기인데 예. 아직까지 최종적인 보이콧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 명확하게 뭐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11시 이제 학정고시 역사교과서 학정고시가 발표되고 나면은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 운영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가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이기 때문에 예. 보이콧할 공산이 가장 크죠. 근데 이게 야당으로서도 부담이 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 문제도로 우리 사회와 소통하고 또 국민들하고 또 이해 폭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라 살리면 나라 살림대로 내년에 또 이렇게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진 정부가 올바르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걸 심사하는 것은 상권 분립의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이에요. 이걸 소홀히 하면서 국정교과서에 그냥 야당의 모든 당력을 거기에 모두 올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뜻을 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예. 뭐 국민의 뜻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야가 지금 갈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국민 얘기는 여야가 모두 하는데 국민의 실체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예. 근데요. 예. 자, 그리고 이 국정화 문제 예산 요거도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예. 지금 가뭄이 말이에요. 예. 지금 포털 사이트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60평생 이런 가뭄 처음 봤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지금 가뭄 해결을 위한 4대강 지류 지천 사업이요. 예.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짜여져 있나요? 지금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야당의 끈질긴 정치적 공세 때문에 예. 저 엄청난 국가 재원으로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또 4대강의 그 풍부한 물을 가지고 우리 농어촌 지역에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류 지천 사업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이 정치적인 공세로 이 사업이 사실상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죠. 그렇지만은 이번 가뭄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 새누리당 입장은 4대강과 함께 지류 지천을 이렇게 정비해서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 물 활용도를 높이는 그 예산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가뭄 해결에 뭐 여야 구분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4대강 사업 그렇게 이명박 정권 때 주장을 했는데 그때 무슨 홍수 조절 기능이나 가뭄 없다 이렇게 떠들었으면서 이 지천 사업은 그때 생각을 못 했어요? 다 계획이 있었죠. 그때. 계획이 있었는데 왜 안 했어요? 왜 그거를 야당의 끈질긴 정치 공세와 아예 이 4대강 사자 뭐 지천 지류 뭐 이런 사업만 되면은 뭐 아주 혈안이 됐었죠. 이걸 그래서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예산에 반영조차도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얼마 전에 충남지사 안희정 지사께서도 금강물을 갖다가 이렇게 보령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4대강 물을 활용해서 이 가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야당의 이 농어촌 쪽의 의원님들은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뭐 일부 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몰돼 있는 그런 야당 의원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문제를 가지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수장 공사에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가 계속되고 있죠. 아니 물론 뭐 4대강의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자전거 네. 타고 다니면서 뭐 홍보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예.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다라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예산이 가뭄이 예. 125년 만에 가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 있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 4대강의 정치적인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좀 다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예, 그리고 특수활동비 문제 말이에요. 예, 예. 올해보다 80억 늘려서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 이런 건데요. 예. 정부의 특수활동비라는 게 대부분 어디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가 기밀 유지나 보안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법, 국정원법, 이 예산회계 특례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내역 없이 총액을 편성하고 지출 내용 정비 없는 현금 지출과 또 결산시에는 집행 내역의 비공개를 인정하는 그 현행법이 있습니다. 예, 예. 주로 이런 예산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에 거의 뭐 다죠. 그에 이제 청와대라든지 국방부, 검찰, 경찰 예. 뭐 이런 쪽이 아무래도 특수활동비 집행 부처의 핵심 부처죠. 예. 근데 이건 뭐 누구든 다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예. 이 뭐 국정원도 특수활동비 필요하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방부 뭐 이런 쪽에 필요하다는 건 다 인정을 할 텐데 예. 국회에도 특수활동비 있죠? 예, 있습니다. 문제는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국회의원분들이 무슨 특수활동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문제는 이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는 평의원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 주로 이제 국회의장과 그 상임위 위원장들. 위원장 예. 그리고 여야 이제 원내대표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특수활동비가 이제 사용되어지는데요. 사실상 뭐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원내외교의 총사령탑입니다. 외국에 가면은 국내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대통령 다음으로 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에도 많이 지출되는 게 또 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근데 판공비도 따로 있잖아요. 아, 없습니다. 판공비는 없어요? 일체로 없습니다. 예. 그럼 상임위원장은 어떠세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임위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이 돈을 이제 뭐 위원장에게 배정된 그런 돈이지만은 보통 그래도 여야 상임위 간사들이라든지 또 위원들이 상임위 여야 관계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이 이 돈을 지출하죠. 다만 지난번 예, 문제가 됐었잖아요. 뭐 저 홍준표 지사나 뭐 이런 분들처럼 급하긴 급하겠지만은 옹색하게 그 돈을 가지고 가정에 자기 집에 생활비로 썼다니까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 그 돈을 자기 가정 생활비로 씁니까?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특수활동비라면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예를 들면 국방부나 이런 쪽은 사실 드러나지 않게 쓰는 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네. 하는데 네. 지금 사실 뭐 국회에서 그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돈이라는 게 그게 뭐 드러나지 않게 쓰는 돈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부터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특수활동비 그리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부터 이게 좀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딴 쪽 얘기만 하니까 본인들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말이에요. 국회가 그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약 8,890억 가까이 편성이 됐어요. 올해보다 한 80억 정도 이렇게 늘린 예. 수준인데
증가 폭은 예년보다 감소됐어요. 상당히. 예. 그 중에서도 국회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를 동결을 하거나 좀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줄여야 돼요. 입장이다. 제가 예. 볼 때는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뭐 예. 정부의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우리가 보장 요구도 계속하고 또 운영의 특수활동비 운영에 있어서도 이 경비 성격상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겠죠. 최소화하면서 예. 앞으로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국정화 예비비 44억이요. 이 예. 자료 제출에 관련한 사안인데 어제 예결위원장도 정오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이제 파행도 되고 그랬죠. 예. 근데 예비비 자료 제출 이게 사실 그 상권 분립 위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판단이 잘 안 뭐 쓰던데. 일정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정부를 옹색하게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상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예. 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 국회는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예.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내용 중에서 총액 예산의 1%는 예. 정부가 예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예산에 없는 항목간이지만은 이 돈을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예. 예산 총액의 1%는 국회가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을 정부가 지출하고 난 뒤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예비비 지출의 상세 내역을 또 국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고 예. 국회 승인을 받도록 됐어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헌법과 국가재정법 52조의 예비비 사용 명서에서의 작성 그리고 국회 제출 항목에 예. 이게 적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으로 위반되었거나 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특히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상권 분리 원칙 아래 정부에게 재량 예산을 준 게 이게 예비비인데 이것도 사전 이게 상세 내역을 제출하고 또 승인을 득할 것 같으면은 뭐하러 예비비에 편성하냐. 정부 본예산에 집어넣지.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게 정략적 판단과 또 어떤 그런 국가 아무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국회가 또 때로는 상임위가 이 예비비 지출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이걸 정략적 판단이나 또 정치적 어떤 특정 정당의 입지를 목적으로 이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핑계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상관없는 교육부의 기본 경비 그리고 홍보 예산 삭감을 또 주장하고 또 어린아이들 볼모로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식의 주장은 야당의 올바른 또 이렇게 주장 방식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둘러요? 원래는 국정교과서 내일 모레 하기로 했는데 이틀 땡겨서 할 정도로 긴박한 이유가 있나요? 자, 한국사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결론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이 국민적 어떤 의견과 또 이 사회적 어떤 그런 논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예. 굳이 이걸 정치권이 정쟁을 가져가고 또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 심의도 중단시키면서까지 모든 걸 다 그는 우리 정치 방식이 문제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단 이틀이라도 이 국정화 교과서 문제로 사회적 혼란과 혼돈을 이렇게 크게 야기시키고 또 정쟁이 우리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게 단축하면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데. 근데 다른 얘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죠. 그렇죠. 그 김무성 대표 처남의 내년 총선 출마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누구든 나설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의 친인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못 나가면 그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제한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예. 김무성 대표 처남이 최양호 씨지 않습니까? 예. 그분의 개인의 이 뜻은 제가 10분 이렇게 존중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최양호 씨는 분명히 김무성 당대표, 새누리당 대표의 예. 처남이에요. 예. 김무성 당대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 상향식 공천의 원칙과 룰에 따라서 예. 공천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출마로 인해서 당의 공천 관리에 괜한 정치적 부담과 불필요한 오해를 안겨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제가 예.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 이분이 호남 쪽으로 출마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은 또 국민적 상식에 또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서초 강남 송파 흔히 말하는 이 강남권 벨트는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그나마 새누리당이 예. 좀 좋은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지역에 나가면 문제가 덜 할 텐데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